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비상카드 한동훈 카드가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이 카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권을 구해야 됩니다.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화는 특별히 나타난 게 없고,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하고 무슨 국회의원 정수를 10% 갑자기 줄이거나 아니면 청년들을 비례대표 당선권 50%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뜬금없는 헛발질을 해댔습니다.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의 험지 출마론, 이런 것들도 당내 문제에 국한될 뿐 이것이 전체 선거 판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뇨한 혁신위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동훈 비상카드를 포함한 예를 들면 공천제도의 공천의 과감한 영입, 이런 것들, 이런 카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저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자, 전노는 육사 11기 동기로서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에 작전 차장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12 쿠데타에 목숨을 걸었던 운명 공동체였고,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을 후계자로 성장시키고 후계자로 이어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차장,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에 관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일종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과감하게 한동훈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만약에 이번 총선에 출마시키고 만약에 총선에서 당선되고 또 오른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후계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재명 22%, 한동훈 17%, 차기 대권 지지도 조사,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실수를 하지 않냐고 총선이라는 관문을 잘 통과하게 된다면 그는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상당 부분 굳히게 됩니다. 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그런 영광 이전에 그는 정권을 구해야 됩니다. 그가 종로 같은 데에 출마를 해서 수도권 선인을 견인을 하면서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격적인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와 당을 지휘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법무장관을 계속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강행하게 되면 일단 6개월 정도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총선 때 한동훈 장관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투입을 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이런 꼼수를 극복을 하고 정권의 강력한 구원투수로서 한동훈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새로운 이 변화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50. 자,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금수저급의 인물. 자, 그리고 뛰어난 패션 감각, 그리고 전국적인 지명도, 그가 대구에 내려갔을 때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셀카를 찍기를 원해서 3시간 정도 늦춰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물론 대구 경북이기도 하겠지만 어쨌거나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넓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실상의 서울 출신이라는 점, 아버지가 이제 외국계 회사의 이 비즈니스맨이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어쨌거나 모던 세대의 모던 클래스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신세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가 실수만 저지르지 않으면, 자, 부인 진은정 변호사와 함께, 진은정 변호사도 최근에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국무위원 부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인기몰이를 하게 된다면 지지부진하고 지금 침체에 빠져있는 여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한동훈 장관의 시대적인 롤입니다. 그는 그 역할을 아주 잘 수행을 해내야 됩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하고 언행을 잘 가다듬어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가 만약에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선거를 견인하게 되고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의 간판으로 나서게 된다면, 그는 이번 총선을 또 하나의 대선 제2라운드 국면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한동훈은 법무장관 출신이고 이재명에게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조국이 신당을 만들게 된다면, 거기에 송영길이 가세하게 된다면, 송영길은 범죄 피의자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자, 한동훈은 법무장관이고 조국은 이미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피고인입니다. 자, 그리고 조국도 법무장관을 지냈고 추미애도 법무장관을 지냈고, 이런 문재인의 법무장관들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법무장관인 한동훈이 총선에서 대책점을 만들게 된다면, 이것은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선 제2라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신당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창당 발기인을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 이준석 신당, 만약에 한동훈 바람이 불게 되면,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이가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어서 혹시 뭐 3석이나 4석 이 정도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대구 경북이나 수도권에 의미 있는 당선자, 이 지역구 출마자를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동훈의 바람이 이준석이를 완전히 찌그러뜨려서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그를 잊혀진 존재, 밀려난 존재, 마이너한 정당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한동훈이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